닭가슴살 아니고라도 마라탕 좋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습니다. 굶지 않아도 가능하십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또 요요까지 없으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윤이고요. 비만을 이렇게 외형적이거나 미용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만하게 되면 우리 특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이 지방 조직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각종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체내 전신에 흘러 들어가서 이제 고지혈증, 또 고혈압, 당뇨병이라든지 또 관절염,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을 이제 미용적인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목표 체중이 달성했더라도 이것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찌는 이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100명 중에서 99.5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요요 현상을 겪으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근육이 손실되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체중을 뺄 때 체지방만 딱 빠지면 좋지만 우리가 식이 제한을 하게 되면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손실도 어느 정도는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살이 빠지는 원리는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을 때 살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 에너지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이 좀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적어지게 되면 다이어트 이제 딱 끝났다고 이제 조금만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이런 요요 현상이 쉽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인데요. 자,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유지하던 이 체중을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뇌가 인지하는 나의 몸무게를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트 포인트보다 몸무게가 좀 내려가게 되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비상 상태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확 저하를 시켜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다 지방 조직으로 저장을 하려는 지방 축적의 모드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을 했다고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미 비상 상태다, 대사량 줄이고 지방 축적하자, 이런 모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먹으면 또 요요 현상이 쉽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트 포인트가 이제 낮아진 몸무게로 변환이 되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체중을 감량했다고 다이어트 끝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정도는 체중을 좀 유지하는 유지기를 가지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푸드 다이어트, 레몬만 드시는 분도 있고요.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 또 많이 하시는 게 해독 주스 다이어트라고 해서 디톡스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제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다 굶고 해독 주스만 3일 드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왜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3일 굶으면서 해독 주스만 마시면 왠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면서 디톡스가 될 것 같고 또 살이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3일 그렇게 하시면 체중이 단기간 감량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식이 제한을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래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식이 제한을 하면 그 다음에는 폭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그냥 원래 몸무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더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단기간 열심히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는 두 가지 기간이 있어서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가 있고 또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기가 있는 것이지,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 한다고 보셔야 해요. 다이어트로 이제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이루신 다음에 체중 감량했으니까 예전에 먹었던 대로 일반식 해야지 하시면 당연히 요요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참고 그동안 드시고 싶었던 게 다 떡볶이, 라면, 칼국수, 스파게티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은 일반식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요요는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을 늘리고 예전에 드시고 싶었던 거를 드셔도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좀 줄여주시되 단백질 음식도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좀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 때는 식이 제한을 좀 해서 체중을 빨리 감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셔서 유지기를 잘 갖는 것이 이제 요요가 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 감량기 때는 밥을 한 3분의 1 공기로 확 줄이시는 분이라면 밥을 반 공기 정도로 늘려보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이제 저녁에 닭가슴살을 드셨던 분이라면 닭가슴살 아니고라도 우리가 기름기 적은 다른 고기 부위들,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습니다. 고기 부위를 바꿔보시고 또 고기의 양을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하셔도 단백질이 좀 많은 음식, 탄수화물은 적은 음식, 샤브샤브나 마라탕 좋고요. 타코도 좋아요. 그래서 타코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얇은 피에다가 이제 야채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외식 메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식사를 하실 때 이제 샤브샤브나 마라탕 드신다 할 때 칼국수 넣어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 거 너무 좋으신데요. 고기 다 드시고 꼭 냉면 드시죠. 냉면을 좀 줄여주시면 좋고, 그런 것만 잘 기억하셔서 저탄보다는 유지를 하시되 먹는 양을 좀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체중 감량기 기간 동안에는 치팅데이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 감량기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여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요. 치팅데이를 갖게 되면 다들 드시고 싶으신 게 떡볶이랑 케이크인데, 이렇게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한껏 낮춰놨던 이 인슐린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서 다시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요.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기는요, 치팅데이 없이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꼭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섬유질을 많이 제거를 하고 만들어낸 흰 쌀밥, 흰 밀가루, 또 흰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죠. 정제 탄수화물의 특징은요, 섬유질을 많이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우리가 설탕 많이 발린 도너츠 먹거나 흰 쌀밥 먹거나 빵 드시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빨리 상승을 하면 우리 몸은 또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급격하게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배고프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으로 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액상과당인데요. 자, 이 액상과당은 식품 분석표에 보면 액상과당이나 옥수수 시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보면 액상으로 된 과당이거나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시럽이라고, 천연 감미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보통 사탕수수를 압착해서 만든 이제 천연 감미료인데 반해서 액상과당은요, 옥수수 전분에다가 효소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한 인공 감미료고요. 천연 감미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내는 가공식품들, 예를 들어 이제 단맛이 나는 탄산 음료, 각종 음료, 주스와 같은 것, 그리고 과자나 케이크 이런데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액상과당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단당류로서의 문제인데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구조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이것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더 높아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포만감의 문제인데요. 설탕의 경우에는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또 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럼 이제 그만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의 경우에는 이런 인슐린이나 그렐린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음료, 단 주스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설탕이다, 무가당이다 라고 표기가 된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액상과당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의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공감미료가 설탕과 같이 칼로리가 높지가 않고 인슐린을 확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간으로 이런 인공감미료가 든 제로콜라 같은 걸 드셨을 때는 이제 뇌가 이 단맛을 머리로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인슐린 분비는 촉진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맛이 나는 음식은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너무 콜라 같은 단 음료가 땡길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 제로콜라, 제로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좋을 수가 있겠지만, 제로 칼로리니까 건강에 문제 없어라고 상시적으로 드시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빵, 떡, 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런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를 먹고 살라는 말이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탄수화물 끊기는 딱 일주일에서 열흘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불안, 초조, 무기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일주일만 잘 버티시면 진짜 탄수화물이 생각이 안 나는 시기가 오세요.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매주 이제 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초반에는 탄수화물 끊기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데 2, 3주만 지나면 지금 많이 줄이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 하나도 안 힘든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으려고 하면 되게 힘드세요. 그런데 빵, 떡, 면, 과자 이런 거는 그냥 확 줄여서 끊어버리시면 오히려 탄수화물이 생각이 안 나시기 때문에 조금만 일주일에서 열흘만 지나면 다이어트 하기가 쉬워지는 시기가 오시니까요. 좀 확 줄여보시는, 화이트 푸드를 확 끊는 시기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체중에다가 1.2g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성인이라고 했을 때 1.2를 곱하면 72g이죠.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을 72g 정도 섭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식이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병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포만감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체지방의 분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이런 효과까지 기대하시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게 체중에다가 한 1.6에서 2g까지 곱하셔서 그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단백질을 72g 드시라고 하면 그게 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그 정도 먹을 수 있는가 또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 음식의 단백질 함량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 많이 드시니까 닭가슴살 한 개에 한 덩이 포장되어 있는 게 보통 100g이거든요. 닭가슴살 100g에는 20g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닭가슴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의 고기 덩이는 대부분 2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선도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 100g에 20g의 단백질이 있고요. 그 밖에 해산물들, 뭐 오징어 이런 것들도 다 100g에 20g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많이 드시는 게 계란이죠. 계란 한 알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유, 유에다가 기억만 붙이셔서 6g 역시 들어있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는 4g이 들어있고, 또 두부 한 모에는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로 음식을 배분해야 72g을 채울 수 있겠구나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70이니까요. 3끼로 나눠보면 한 끼에 한 25g의 단백질은 섭취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기 한 덩이에 20g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끼에 72g 다 먹으려면은 고기를 막 3덩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한 알이 6g이니까 12알을 먹어야 합니다. 한 끼에 하루 섭취 단백질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매 끼니의 단백질 음식을 끼워 넣어서 매 끼니의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셔야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일단 아침에는 뭐 많이 드시진 않으니까 계란 2알에 두유 이렇게 드시면 6 곱하기 3 18g의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고요. 점심 한 끼는 저는 보통 점심은 좀 든든히 드시고 저녁을 소식하라고 말씀드려서 점심은 한식으로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단 반만 한 반 공기 정도로 줄여서. 한식 드실 때 중요한 게 찌개 반찬은 좋지 않아요. 단백질이 많지 않거든요. 한식 드실 때는 꼭 메인 반찬이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뭐 이제 콩비지나 두부 반찬 이런 단백질이 메인 요리가 되는 한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제육볶음을 드셨다고 하면 1인분 정도에 한 20-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에 그렇게 제육볶음 드시면 한 30g 채울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고기를 드실 때 뭐 닭가슴살 아니어도 기름기 적은 고기 부위 한 100에서 150g 정도 드시면 또 한 20-30g을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기 반찬 2번 앞서서 계란에 두유 뭐 이런 정도로 드시면 72g 정도는 채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자라시다 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견과류 좋으시고요.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에도 한 20g 정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단백질 쉐이크를 주식으로 드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는 음료이기 때문에 씹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유동식의 경우에는 고형식, 우리가 씹어 먹는 것보다는 좀 포만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식사 대용으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하는 목적으로 드신다든지, 아니면 세 끼를 다 단백질 쉐이크로 드신다기보다는 한 끼 정도 단백질 쉐이크로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어느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을 다 굶어도 저녁을 많이 드시면 살은 절대 빠지지가 않거든요. 저희 환자분 중에 실제로 영업 일을 하셔서 아침은 이제 안 먹고 출근을 하시고 점심 먹는 시간이 애매하셔가지고 아침, 점심 다 굶으시고 진짜 저녁 한 끼를 8시 넘어서 드시고 소파에 누워서 바로 잠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칼로리로 따지면 3끼 먹는 것보다 한 끼만 드시니까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저녁 한 끼를 몰아서 드시면 우리가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소모되기보다는 모두 다 이제 축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녁은 꼭 소식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맘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 보다 보면 제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기도 어려우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는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되신 육아맘님들의 경우에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미역국 다이어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죠.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미역국 많이 드시는데요. 미역은요, 섬유질 덩어리죠. 포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어서 이만큼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백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역국 끓이실 때 고기를 미역만큼 많이 넣으시고 이제 미역 줄거리에다가 고기 해서 그렇게 밥은 조금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육아맘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실수가 그냥 시간 날 때 막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다 꺼내서 반찬통째 이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생각을 해도 그냥 반찬통에 있는 거 다 먹기가 일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그릇 다이어트를 권해드리는데요. 한 그릇에다가 내가 먹을 만큼의 반찬들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정해놓고 먹으면 딱 그만큼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찬만 이렇게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먹는 양을 좀 조절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을 잘 빼신 분들의 식이 체크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막 제한을 해서 굶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렇게 안 하시고요. 보통 이제 체중 감량의 속도를 일주일에 1kg을 빼는 속도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 정도 빼시는 건요, 굶지 않아도 가능하십니다. 점심을 이제 한식으로 반 공기 정도로 드시고, 그리고 저녁은 소식하셔야죠.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기름기적인 고기에다가 야채 쌈 싸드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일주일에 보통 1kg 정도가 빠지세요. 이 정도의 속도가 이제 가장 요요가 안 오면서 이제 효율적인 다이어트의 감량 속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일주일에 1kg 정도 빼겠다를 목표로 세우시고 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살을 잘 빼시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은 정말 확실하게 끊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이제 한식으로 드실 때 밥 반 공기 정도는 드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이 밀가루죠. 빵, 칼국수, 면, 이 밀가루는 정말 인슐린 수치를 확 올리기 때문에 밀가루 섭취는 끊으셔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체중 감량기와 체중 유지기의 개념을 확실히 아시는 분들인데요. 감량기를 한두 달 정도로 일주일에 내가 1kg 빼겠다 해서 한 달이면 4kg 정도, 2달이면은 6에서 8kg 정도를 빼시고, 그리고는 유지기로 넘어가시는데, 요때 꼭 하시는 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체중 체크하시면서 좀 올라갔네 하시면 또 식이 조절 바로 들어가서 내려주시고 해서 유지를 꾸준히 하시고요. 유지기 때는 먹는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적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오버된 칼로리를 운동으로 태워주시면 좋은데요. 감량기 때는 식단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운동까지 하시면 힘드십니다. 그래서 감량기 때는 보통 식단에 좀 올인을 해주시라, 식단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지기 때는 먹는 양을 늘린 만큼 그만큼을 칼로리 소모할 수 있게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이십니다.